그게 기본이죠. 제가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지금은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간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만 내려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을 때 평생 제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사실 지금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사역이 계속 지속되기에는 연령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정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평생 직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평생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깐 가졌던 욕심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돈이 적어지더라고요.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요런 아주 소박한 꿈을 원대하게 꾸고 있을 점에 제가 하이리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평생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늘 마지막에 결과는 저한테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뭔가를 찾지 않으면 다시 제가 다가갈 수 없는, 다시 제 인생을, 제 삶을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항상 그 결과는 씁쓸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꾸어 보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새로운 문을 열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새로운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의 문이 왔을 때 그 기회의 문을 밀어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그 문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리빙을 저는 기회의 문으로 알고 손잡이를 잡고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회의 문을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쯤 열까 말까 고민하면서 한번 빼꼼 뒤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활짝 열고 달려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회의 문은 본인이 선택해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이리빙의 문을,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그리고 팀과 함께하는 1인 비즈니스 하이리빙입니다. 1인 비즈니스 하이리빙에는 성공 공식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것이냐면 어, 하이리빙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이리빙의 전문가는 훈련과 습관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 훈련과 습관의 내용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 공식입니다. 너무나 하기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 쉬운 거지만 참 하기 힘들고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에이코아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습관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요. 내 모습을 내 모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내 모습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했다면 성공을 해야겠죠. 성장을 하려면 미래까지 바라보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공의 조건에는 협력자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 중에 하나가 에이코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에이코아가 가장 큰 시스템인데요. 자가 성장을 이루고 외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자가 성장을 이루는 것에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매일 20분씩 무한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생각과 공감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지혜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나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미디어를 통해서는 일일 1회 이상 들으시면 좋은데요. 다양한 사고를 하실 수 있고 간접 경험의 통로가 되고 또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공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읽어야 되는데 미디어는 제가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제가 미디어를 듣고 그 속에서 1시간 동안 미디어를 들었으면 두 가지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만 제가 제 것으로 만들어도 반복된다면 나의 것이 되고 그게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팅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최고팀 줌 미팅을 참석하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상위 스폰서님이 하시는 활동 항상 미팅,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제품 미팅, 그리고 또 금요일 날 하는 미팅, 아쉽게 저희들은 갈 수 없지만 부산팀은 갈 수 없지만 어떤 그런 미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주 3회 이상 내가 정해놓고 항상 여기에서는 집중해서 듣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 3회 이상 미팅에 꼭 참석하신다면 내 원칙이 되겠죠. 원칙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원칙 속에서 반드시 참석하고 시스템 참석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류의 장이 되는 거죠. 내가 혼자서 마이웨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함께 올바른 교류의 장을 통해서 내, 나의 성장을 도모하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움과 봉사의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앞에 우리 사장님들이 제품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배움과 동시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표할 때도 저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배움과 봉사를 통해서 미팅에 참석하면 그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는 외적 성장이 이제 네 가지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애용입니다. 내가 참여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써보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본이죠. 경험의 자본이 될 수 있고요.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애용은 100% 애용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100% 애용은 내가 내 생활에, 내 삶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하이리빙을 통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재나 치약이나 칫솔이나 그 다음에 큰 것도 작은 것도 저는 고추장은 다른 데서 안 사고 여기서 사거든요. 고추장, 간장, 세제, 치약, 칫솔, 생활용품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들은 다 단가가 좀 크니까 제가 이제 제 헬스케어를 통해서 제게 필요한 것들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써보라는 거 아니에요. 100% A형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이리빙에 있다면 그 하이리빙에 체인지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바꿔서 사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즈니스와 경험의 자본,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1일 1회 이상, 1일 3회 이상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하시라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이고요. 확신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을 함으로 해서 나도 사업 설명,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전달하고요. 컨택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5분, 10분, 30분, 60분 마케팅을 내가 전문가가 되도록 습관을 만들어서 내가 계획적으로 해본다면 성공하실 수 있는 기본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비자 관리입니다. 소비자 관리는 하루에 한 명씩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진지나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의 제품과 사업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쌓아서 나간다면 정말 크죠. 이 사업의 기본은 소비자가 멤버십이 있어야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만 찾아도 안 되고 소비자들만 찾아서 해도 너무 힘든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소비자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도 한 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재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반드시 소비자가 필요하고요. 멤버십의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컨택을 해 나간다면 나의 성공의 습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상담입니다. 상담은 1일 2일 1회 이상 꼭 상위 스폰서님께 하고요. 시스템이 인되어 있는 상위 스폰서님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복제를 쌓아가면서 이 사업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회원 계보도입니다. 회원 계보도는 저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에게 내가 내 회원 계보도를 작성해서 스폰서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명단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들을 사이드에 작성해서 이 회원 계보도에 같이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명씩 한 달에 10명 이상 15명씩 내가 STP를 해나갈 그 사람들을 서로 회원 계보도를 보면서 상담을 해서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신뢰 쌓기입니다. 1일 2생에 평생 친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경청하고 신뢰 쌓기를 할 때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의 시작이고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데 시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시작이고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 그리고 내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료는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 하나, 그리고 내가 소개해줄 미디어, 그리고 내가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나의 기본적인 자산, 제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해 갖고 있을 때 언제든지 내가 컨택에 나섰을 때 자료를 주고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의 약속 지키기.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뚫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다. 당신 속에 숨어있는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오르는 하루를 만들어라. 이렇게 꿈의 다락방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내가 되어야 되듯이 스스로 날개가 스스로 뚫고 내 몸에서 나오듯이 내가 그 하루하루를 만들어 간다면 나는 성공하지 않을까.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서 모두 다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내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화이팅!